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이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아침에 이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하니까 목이 좀 잠겨 있네요. 제가 영상이 조금 텀이 좀 있었는데 애들이 지금 겨울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좀 갔다 왔습니다. 네. 예,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고 와이프가 결정을 하면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해서 지지난주에 한 일주일 베트남 호치민 쪽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한 주 동안 좀 정리하고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정신이 없고 이제 또 회사 또 업무 또 적응해야죠. 한 5일 정도 비었으면 또 처리할 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책을 하나 또 읽었습니다. 주린이도 술술 읽히는 친절한 미국 주식책입니다. 원래 이게 주린이도 술술 읽히는 친절한 주식책이 원래 있어요. 주식책이 있고 이제 미국 주식책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주식책이 원래 있습니다. 이 책도 추천이고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을 굉장히 좀 찾아보고 있는데 좀 국내 주식 국내장 안 하니까 그에 대해서 알았고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랑 주식 투자가 있는데 그 주식 투자를 알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주식 투자 중에 이제 미국 주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조금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가 정해져요. 처음에는 막막해요. 뭐, 돈 공부하라 그러는데, 투자 공부하라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하니까 주식부터 말고 먼저 크게 좀 보세요. 이렇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듯이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금융 기법을 보는 게 아니라 부와 돈의 흐름, 금리의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과고 해서 학교에서 배운 어떤 기본적인 뭐 수요 공급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그런 거, 금융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큰 흐름을 좀 보시고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투자라는 게 왜 필요하구나. 그럼 투자 쪽에서 난 어디로 가겠다. 그쪽을 조금 좀 더 파는 거죠. 음, 부동산을 하겠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 책을 보시고 부동산도 여러 개예요. 경매로 가는 분도 있고 뭐 갭 투자로 가는 분도 있고 뭣도 있고 그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그 세부적으로 가면 이제 계약서 검토까지 가겠죠. 계약서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를 딴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는 지금 미국 주식 쪽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쪽 책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예.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이 조금 반복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 점점 저는 책을 읽을수록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좀 명확해지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소로울 수 있는데, 지난 7월에 들어가고 지금 7개월 남짓 됐잖아요. ETF로 들어갔죠. 저는 해외 처음 시작을 해외 ETF로 한 게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처음부터 좋은 길로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상한 막 국장에 막 뭐 성장주, 이슈주 막 그런 거 스캘퍼 이런 거 안 하고 딱 이렇게 들어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책을 읽을수록 더 그래요. 물론 제가 그런 책만 찾아서 봐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 책도 한번 미국 주식 하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초심자일수록 미국 주식을 더 알아야 돼요. 왜냐면 좀 접근성은 떨어져요. 국내 장보다. 근데 미국 주식이 국내 장보다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 레귤러화 돼 있다 그럴까? 예, 뭐 작전이고 뭐고 없고 물론 미국 주식이 완벽하진 않아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때 부침도 있었고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대공황도 있었죠.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폭락장이라는 건 언제든 오는데 닷컴 버블도 있었고 서브프라임은 좀 전체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하긴 했던 거고, 예. 뭐 닷컴 버블은 그때 광풍이 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도 그런 걸 겪으면서 미국 금융시장이 점점 선진화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초심자일수록 좀 미국 주식을 하셔야 된다. 미국 주식의 기본기를 닦으셔야 돼요. 국내장이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전 국내장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식 갤러리나 주갤이라 그러죠. 그런데 보면
미국 주식 국내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국내장에서 10년 했다 그러면은 엄청 고수를 인정받잖아요. 국내장에서 살아남았다고. 예, 한번 잘못 물리면 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일단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자예요. PD분인지. 근데 두 명이서 썼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고, 조세일보라고 해서 하고, 기획재정부. 그런데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업무를 하시면서 약간 금융? 이런 쪽으로 이제 10년 넘게 취재를 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전문가예요, 이 정도. 한 분야에서 이렇게 10년 넘게 기자로서 이렇게 하시려면 굉장히 전문가죠. 그리고 그런 것도 이슈에 밝고,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실력이 쌓였다는 게 어느 정도 확신이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책도 내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있어요. 주린이도 술술 읽히는 친절한 주식책.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이건 거의 베스트셀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거에 이제 관련된 책으로 미국 주식책도 나온 거죠. 예. 요 책, 주린이 술술 책은 보셔도 좋아요. 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1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책 있죠. 그 책이랑 내용이 비슷해요. 크게 다르진 않는데, 뭔데 좀 더 체계가 있어요. 이 책은. 좀 더 이렇게 잘 읽혀진다 그럴까? 주린이잖아요, 주린이. 그래서 왜 미국 주식 해야 되지? 그 기본 기회가 뭐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래서 배당도 준다고 그래서 ETF 소개 종목까지 소개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 책이 되게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책이 초보자용이구나라는 게 더 와닿아요. 그래서 분량은 꽤 됩니다. 분량은 꽤 되고요. 근데 이제 6장, 7장은 좀 뺄게요. 여기 곧버스, 세배버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ETF도 있거든요. TQQ, QQQ 뭐 이런 거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 얘기인데 이런 종목 추천이나 이런 건 좀 뺄게요.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될까요? 지난 그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고 했을 때도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의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제가 미국 주식이 좋다, 우리나라가 나쁘다 그렇게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여러 가지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책에도 나와요. 왜 주식 투자를 할 거면 과거 10년 이게 이게 2008년부터 2018년 기준일 거예요. S&P가 231%, 코스피 국내장이죠? 64%입니다.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런 숫자가 나온 이유가 뭐냐? 미국 주식이 제일 잘 나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글로벌 100대 브랜드 있죠. 이 브랜드력이라든지 업력이라든지 그거 했던 52개가 미국 기업이에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100대 중에 52개가 미국 기업이고, 이 미국이 아닌 기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있고, 뭐 하이닉스도 있고, 저쪽 칠레 어디, 뭐 인도 어디, 뭐 모바일 회사, 막 그런 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들조차도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상장 자체가 미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쿠팡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은 기업 실적 중심의 성장 주식.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이요, 더 단순해요. 금융국,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더 솔직 담백한 시장이에요.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실적대로 나와요. 주식의 주가라는 게, 그 세력이 어떻고, 이슈가 어떻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실적대로 가요. 그래서 미국은 그 기업이 무슨 실적 발표한다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시간차는 있죠. 이게 되게 주인이 이렇게 있어요.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나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강아지를, 엑선투를 저희 본가에서 키웠는데, 이름이 리무였어요. 굉장히 이쁘고 착한 애였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넜죠. 그때 엄마 아빠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예, 저는 결혼해서 좀 떨어져 살았는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였어요. 너무 이쁘고, 그 이후로 이제 강아지를 못 키우고 계시는데, 딴 얘기 했네. 강아지가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때로는 주인 뒤로 갔다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종국엔 어떻게 돼요? 같이 집에 들어오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이고, 이게 얘가 주가란 말이에요. 어떨 땐 조금 더 앞에 가요.
더 높고, 어떨 땐 조금 처지기도 해요. 근데 결국엔 둘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결국에 기업의 실적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닷컴 버블과 지금 AI 버블, AI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잖아요. 닷컴 때는요, 기업들이 실적이 없었어요. 진짜 실적이 없이 주가가 막 날아다녔던 거죠. 그야말로 기대 심리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도 보고 요게 보면 지금 실적들이 나와요. 실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오픈 AI라든지 몇몇 기업들은 이게 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매출이. 예. 순환 구조. 얘가 얘의 뭐 자회사고 얘가 얘와 제휴를 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도미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출 자체가 중복 매출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실체 하나의 거래인데 이것들이 지들끼리 이렇게 약간 영혼의 짝짓기처럼 이렇게 이런 순환 구조로 매출이 돼 있어서 매출이 뻥튀기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 뭐 빅스 지수라든지 뭐 무슨 지수라든지 지금 더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두 파가 있다는 거예요. 아, AI는 실제 실적이 잘 나와서 닷컴 때랑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다는 아닌데 그런 AI 기업 중에 몇몇은 저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중복 매출이라든지 서로 제휴하고 자회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순환된 약간 매출 구조라서 결국에는 한번 하나가 크게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넘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AI 버블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항상 폭락장은 언젠간 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찬바람은 솔솔 불고 훅 온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수위가 갑자기 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예. 그건 진짜. 그래서 워렌 버핏이 유언을 남겼어요. 아내한테 얘기했죠.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아내한테 그런 거예요. 유산의 10%는 국채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2007년 주주총회에 저렇게 얘기했는데 보세요. 국채면 이거 어때요? 미국 국채예요. 자, S, 이, S&P 500 ETF 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인덱스 펀드 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덱스 펀드. 존 보글도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이 이 인덱스 펀드를 만들고 나서 그 월가의 동상을 하나 생겨야 되면 존 보글을 세워야 된다. 워렌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주주총회 할 때도 최대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랬는데 ETF가 나올 때 존 보글을 우려를 했어요. 근데 그처럼 ปุ๊질나게 사고 보고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고서 좀 묵혀둬라. 근데 이게 이 유언이 국내장이면 통할까요? 통할까요? 그건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 워렌 버핏이 한국 시장을 얘기를 했다면 과연 저렇게 얘기했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워렌 버핏이 내가 이렇게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건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언뜻 듣긴 그렇게 들은 거 어디서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투자했기 때문이다라고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저도 계속 듣고 있어요. 자,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얘기를 해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이거 왜 미국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정할게요. 왜 해야 돼? 미국 주식 왜 해야 되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죠. 이견 없죠. 이견 없죠. 이제 연평균 20%, 연평균 수익률 20% 이게 몇십 년? 60년. 이게 환장해요. 이게 환장해요. 연평균 수익률 20% 넘는 경우도 있겠죠. 몇몇 분들은 넘을 거예요. 어느 날은 넘고. 근데 이게 연평균으로 60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공상과학에는 나올 숫자예요. 60년을 했다니까요. 연평균 수익률 20%로 60년을 했다고요. 10%한 적도 있고 30%한 적도 있겠죠. 근데 그게 60년이에요. 60년, 60년. 이게 인간이냐고요. 이게 왜 이 사람이 오바마의 현직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어디서 미국 시장에 투자했다 이거야. 미국 시장에. 물론 미국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메인이 미국 시장에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주식해야 되는 거 답 정해졌죠. 정해졌잖아요. 물론 그 방식은 어떻게 했는지 좀 더 봐야겠지만 그거 대전제는 정해졌잖아요.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왜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해서 세계 최고의 투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이게 끝난 거라니까요, 이거는. 미국 주식 해야 돼. 이거 워런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로 끝났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김스 부인과 와타나베 부인, 일본이 버블 경제가 있었잖아요. 이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용어가 생겼대요. 우리나라의 그 복부인 같은 느낌? 그 부동산 보러 다니는 분들을 소위 우리가 복부인이라고 칭했잖아요. 그 돈은 있는데 투자처를 아는 와타나베 부인은 왜 그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이 와타나베 부인이. 일본은 이제 불황이 오고 나서 일본에도 이제 자산 디플레이션이 오고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린 거죠. 그런 투자자들을 일컬을 때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우리나라의 복부인 같은 느낌? 그런 용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저성장이 왔죠. 저금리가 되고. 플라자 합의랑 잃어버린 30년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된 그 유명한 사례이긴 해요. 이렇게 된. 그래서 지금 일본은 저성장 저금리 상태죠. 근데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싸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요. 그 제로금리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금리가 높은 쪽에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금리를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이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엔캐리 몇 경이에요. 몇 경. 그래서 일본은 해외 투자가 41.4%, 41.8%예요. 왜 국내에서는 투자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근데 자국 투자는 22%라는 거죠. 하물며 그거 아시죠? 일본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그 조직 친화적이고 보수적이세요. 예. 그래서 조직에서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왜곡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일본 만화 보면 이렇게 갔다 왔어란 표현을 해요. 나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 조직에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 조직에 속해 있는 그 소속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출신이다, 어디 고향 출신이다, 내가 이 출신이다, 내가 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인디비주얼한 개인적인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지메라는 게 어마어마한 걔네들한테는 그 가혹한 그 뭐랄까 그 폭력이에요. 그건 이지메라는 거. 찌돌리고 하는 게. 우린 그냥 그래 그런 애들 있죠. 저도 그 약간 그랬거든요. 음. 대학 들어가서 제가 반 활동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얘는 그 대학교 반 애들이 저를 따돌리는 게 아니라 얘가 반 전체를 따돌리고 있다고. 약간 우리는 그래서 아웃사이더란 말을 하잖아요. 인싸 아웃사이더.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일본의 약간 그 오래된 그 조직 문화는 이게 되게 강해요. 이게 조직을 지키려는 거.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되게 힘들어요. 조직을 와해시키고 조직에 분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일본 무슨 연예인이 자살을 했대요. 자살을 했대요. 근데 약간 그 뭐 연예계 뭐 그런 거에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부모님이 와서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했어요. 자식이 죽은 부모님이 와서. 자기 자식으로 인해서 연예계가 시끄럽고 뭐 이게 제대로 된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힘들었으니까 자식이 자살했겠죠.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모르겠어요. 그 자세히. 근데 이 부모님이 와서 공개석상에서 그 자살한 부모님이 와서 사과를 했어요. 이번 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뭐 물론 잘못을 했으면 근데 잘못 모르겠어요. 자세히. 근데 이게 이런 문화가 있다니까요. 아 제가 좀 너무 근데 그런 일본 해외 투자가 41.8%라는 거예요. 41. 근데 그걸 닮아가는 김씨부인. 우리나라도 지금 저성장 저금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버 이렇게 경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해외 ETF에 돈이 얼마가 몰렸죠?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죠. 저도 지금 해외 ETF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외 ETF에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가고 지금 증권사들이 해외 쪽 그거 ETF 하고 해가지고 돈을 수수료를 엄청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정부가 막 지금 빨리 하면은 뭐 양도세 지금 100%뭐 면제해주고 서학개미 어쩌고 이런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국내에서 투자할 거리가 있으면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서울 인서울 부동산 어떻게 해요? 일반인은 접근을 못 해요.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대출도 막아놨잖아요. 이거 돈을 굴리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해외로 다 돈 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해외 주식으로. 자기네가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그렇게 투자하고 뭐 해놓고서는 왜 돈 들고 해외 나가냐? 지금 환율 오르게 수학개미 탓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지금.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이제 돌아가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게, 이런 얘기 좀 민감한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얘기하는 건 일본은 요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해외 투자가 많았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요거를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 그래서 국내 해외 투자비 21%예요. 지금 반밖에 안 되죠.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일본보다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은 64%, 해외 투자 여기 또 30%라고 나오네요. 예. 독일 60%, 미국 24%. 미국은 다른 나라에 할 필요 없죠. 예. 그래 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주지상주의예요. 굉장히 심플하다고 그래서 실적 위주의 굉장히 심플한 시장이고 더불어서 미국 주주. 우리나라는 어떡하죠? 기업 오너가 중심이에요. 물론 오너가 최대 주주고 주주인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주주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래. 너 몇 주 들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막 무시하잖아요. 우리 막 주주총회 가면 막 무시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분율대로 하는 게 맞고 의결권대로 하는 거 맞긴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너 중심이에요. 오너 중심. 예. 그래서 지분율이 낮아도 그 오너가 거의 뭐 황제처럼 하죠. 황제처럼. 예. 그러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높습니다. 이 배당 성향이라는 용어는 잘 보셔야 돼요. 단기 순이익 중에 배당금을 얼마나 주냐라는 얘기예요. 예. 이걸 꾸준하게 잘 준다는 거죠. 주주 성향이니까. 근데 이게 경영학적으로 이제 재무관리적으로 보면 이 배당 성향이 높은 게 별로 좋지 않아요. 회사적으로 보면 이게 사회 유출이거든요. 사회 유출. 그러니까 그 제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만든 재원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좋지 않아요. 이게 재투자되고 재투자를 하면 뭐예요? 결국 기업 가치는 올라요. 이게 주주한테도 좋거든요. 예. 차라리 이게 모형적으로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재무 관리적으로는 얘기해요. 기업 친화적으로는. 근데 사회 유출이 되면 이거 뭐예요? 배당소득세 낸단 말이에요. 이게 이중과세예요. 이거 자체도.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기업 그 재무 관리에서는 저 배당을 하는 걸 비효율적으로 봐요. 그러면 이거 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미국 애들이 이걸 모를까요? 그러면 왜 배당 성향을 높게 갈까요? 주주 때문에 그래요. 주주. 왜 주주들은 이렇게 따박따박 주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주주 관점에서 왜요? 뭐 이중과세긴 해요. 배당소득세 내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잖아요. 이거 가지고 내가 또 딴 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걸 내가 또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해서 이게 주주 관점에선 이 배당을 주는 게 굉장히 알토란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재무관리적으로 기업 이론적으로는 배당을 하는 것보다 내부 재투자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려 갖고 주가를 올리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게 더 효율적인 걸 알면서도 배당을 주는 거죠. 왜? 주주들이 선호하니까. 예. 그래서 국내는 배당 성향이 24% 정도 되고 38.7%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당을 더 많이 더 자주 지급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미국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어요. 왜 해야 되죠? 실적이 좋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돼서 국내에 투자할 거리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 있고 하이닉스 있고 지금 현대자동차 있고 급등주 있긴 해요. 잘 찾아보시면 있긴 한데 그리고 주주 친화적이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좀 봐주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도 한단 말이에요.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요. 그럼 기업 가치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OE라고 하죠. 당기 순이익분의 자기 자본이거든요. 이 자기 자본이 이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주식을 소각을 하면. 그러면 ROE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가가 오르는 건. 이걸 그래서 자주 한다는 거예요. 스타벅스도 그렇고. 기업 가치를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미국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으로 돌아가는 풍토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주고 뭐 주식수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럼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소각하고. 실제로 저 두 번째 회사가 홀딩스였거든요. 상장을 했던 회사였어요. 거기 있던 이제 팀장님이 이제 쭉 보면 자사주 매입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주가를 올리는 거죠. 왜냐면은 그 회장님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획팀 쪽 팀장님은 회장님의 그 주식 그거를 좀 디펜스 해야 되는 입장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이게 자사주를 이렇게 매입을 하고 소각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달러 스마일이라고 하죠. 왜 또 미국 주식을 하냐? 달러. 전 세계의 우리 극동화. 달러 선호. 진짜 약간 그런 거죠. 경제가 회복될 것 같으면 어때? 미국 지색이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죠. 미국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왜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이니까. 그럼 미국에 투자하려면 뭘로 투자해요? 달러를 환전해서 투자하나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된단 말이에요. 달러가 강세가 돼요. 다. 자, 경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은 주식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주식이 말고 딴 거 안전자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안전자산. 그러면 또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달러는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스마일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달러 선호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지금이 약간 그렇잖아요.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죠? 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가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봐. 달러가 경기 둔화해서 여기 주가가 떨어지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달러를 보유하기 때문에 얘가 그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증권사들도 요거를 많이 얘기해요. 예, 요거. 아, 미국 주식 하시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죠? 2008년 금융 S&P 500이 38 했는데 환율은 올려 33.5가 올라왔어요. 대단하죠. 이리 치나 저리 치나 해칭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가 해칭이 되는 거예요. 달러를 보유함으로 해서. 예.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4개가 미국 기업. 이 애들 뭐예요? 자금 조달을 해서 그죠? 재투자하죠. 기술 투자해서 실적이 다시 향상됩니다. 다시 주가가 상승해요.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돈이 이렇게 몰리니까 그걸로 기업들이 그 돈을 가져다가 다시 재투자하고 실적이 더 좋아지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이 선순환의 고리가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미국 시장은 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예. 그리고 미국은 언제나 글로벌 경제 중심이었고 뭔가 무역 분쟁이 있을 때 항상 혜택은 받았어요, 얘가 진짜 정말 그래요. 무슨 뭐 미중 뭐 경쟁 뭐 지금 그린란드 때문에 또 난리죠? 그린란드 때문에 난리예요. 미국 거의 글로벌 깡패 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팀을 짜서 뭘 하든 결국엔 미국은 손해 보는 일이 없게끔 어떻게든 된다는 거예요, 얘가. 항상 그래왔어요. 국제적 뭔가 이슈가 있고 정세가 있을 때 보면 어떻게 하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베네핏을 꼭 얻는 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죠, 얘가. 예. 특히 트럼프는 스트롱 아메리카를 또 부르짖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죠. 미국 증시 폭락 사례예요. 저는 요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대공황이 왔었죠. 300개월이에요.
옛날이죠. 이때는 너무 옛날이죠. 예, 최근 걸 보시면 좋아요.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19개월. 닷컴 버블이 상당히 오래 갔어요. 몇 년이에요? 9년이에요, 9년. 그러니까 닷컴 버블 고점 때 물린 애는요, 몇 년이에요? 5년 동안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이러면 어떨까요? 사람 멘탈이. 박살 나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9%. 고점에 1억 들어간 애가 5천만 원이 되는데 몇 년? 9년 동안. 9년 동안. 보통 ETF 10년 들고 있으면 두 배 된다는 소리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연평균일로 하면, 아니, 두 배라. 그 10년 들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10년 들고 있으면 10%니까 7.2%. 2배 좀 넘긴 해요. 72의 법칙 하면은 ETF가 10% 정도, 연평균 10%라고 하면 71을 하면 7.2년이잖아요. 2년이잖아요. 7.2년 정도 하면 두 배 되거든요. 10년이면 이제 두 배 조금 넘는 거죠. 예. ETF가 10년 들어가면 두 배 조금 더 먹는다고 하는데 보여요. 닷컴버블 볼 때 고점에 들어간 사람은요. 9년 들고 있었는데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때부터 회복인 거예요. 9년 동안 마이너스였으니까 이거 회복하는데 얼마 걸렸겠어요. 5년 더, 아니, 뭐, 빨리 회복했으면 12, 13년만 안 됐는데 9년을요, 마이너스였다니까요. 이게 사람 멘탈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1억 들어갔어. 5천만 원 됐어. 이게 탁폭. 5천만 원 됐어. 이게 9년을 가. 이게 인간이, 이게 멘탈이 9년이면 애가 지금, 초등학교 애가 지금 고등학교 들어갈 때예요. 대학교 등록금 마련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버티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는요, ETF도 이거는 번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 돈 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이거를 버틸 수 있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폭락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봐. 자, 2년 후에 전세금 줘야 돼. 근데 이런 돈으로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내가 3년 후에, 내가 한 4, 5년 후쯤에 뭐 학자금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마감 제한이 있는 돈으로는 절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인사이트 하나 드릴게요. 돈에 어떤 데드라인이 있는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누구한테 상환하고 누구한테 갚아야 되고 1, 2년 동안 공백 기니까 그거 조금 굴리고 싶어가지고 주식 들어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요, 채권을 들어가세요. 차라리 채권 1년짜리, 2년짜리 조금 짧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 들어가세요. 미국 채권 들어가세요. 미국 채권. 미국 채권 보면 요즘 워낙 잘 돼 있거든요. 1년, 한 달짜리도 있고요.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돈 많이 못 받긴 해요. 근데 은행 이자가 너무 작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하세요. 주식 이렇게 넣지 말고, 특히 ETF 들어가지 말고. 근데 괜히 개별주, 급등주 잘못 들어가면 물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마감 시한이 걸린 돈으로는 주식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소위 우리가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라라는 말이 진짜 없으면 안 되죠. 1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진짜 그런 돈으로 해야 돼요. 50%가 날아가도 괜찮은 돈으로 하셔야 돼요. 이 말이 저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첫 번째 준비 마인드예요. 근데 이거 없이 지금 많이 들어오네.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물며 거기다 사돈에 팔돈 돈까지 땡긴단 말이에요. 이미 기본, 제가 다시 또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거 첫 번째, 주식을 투자하는 첫 번째.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하나 얻은 거예요. 절대로 내 돈, 내 돈으로 하되 꺼리낌이 없는 돈. 이걸 규모를 먼저 보셔야 돼요. 꺼리낌이 없는 돈. 진짜 없어도 되는 돈. 5%가 날아가도 되는 돈. 사기꾼한테 사기 맞아도 되는 돈. 물론 심정적으로는 안 그러는데 그런 돈. 진짜 얼티메이트 프리 캐시. 제가 이름을 지을게요. 얼티메이트. 궁극적인 프리. 완벽하게 자유로운 캐시. 이걸로만 들어가세요. 얼티메이트 프리 캐시. 앱솔루트 프리캐시. 완벽한 앱솔루트 프리캐시. AFC라고 할게요. 앱솔루트 프리캐시. 이 돈으로만 주식 투자하세요. 이 돈으로만. 이 돈으로만. 근데 이 돈에 남이 빌린 돈, 앱솔루트 프리캐시예요? 안 되는 거죠. 전세자금 2년 후에 줘야 되는 전세자금, 이거 앱솔루트 프리캐시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 생활비 일부 떼어서 생활비 조금, 생활비 내가 이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예요. 투자를 하는 첫 번째 제가 얘기할게요. 앱솔루트 프리캐시로 하셔야 돼요. 그게 1,000원밖에 없어? 그럼 1,000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앱솔루트 프리캐시를 점점 키우세요. 여러분들이 소득을 늘리셔가지고. 앱솔루트 프리캐시로만 들어가셔야 돼요. 앱솔루트 프리캐시만. 근데 이거를 안 하잖아요. 나 1,000원 나 100만 원, 10% 나도 10%, 10만 원 벌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 1억 들어가시면은 나 1,000만 원 버는 거네? 이 생각 드는 순간, 뭐예요? 이 앱솔루트 프리캐시 말고 돈을 땡기죠. 레버리지 땡기고, 어디 또 대출 받고, 파국의 시작, 파국의 시작. 그래서 개미가 돈을 못 버는 이유, 파국의 시작. 앱솔루트 프리캐시로 해야 돼요. 공직 투자 첫 번째, 앱솔루트 프리캐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프리캐시로 해야 돼요. 완벽한 프리캐시.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좀 요 부분은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 돈으로만 하세요. 나가도 좋으니까 그 돈으로만 하세요. 남의 돈, 빌린 돈 하지 마시고, 절대, 절대. 언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남의 돈, 뭐 껴있는 돈, 제약이 걸린 돈 하면 상처 입어요. 입느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판에서 밀려나고 떠나게 돼요. 투자판에서 밀려나면 끝이에요. 하락장이 와서 원자폭탄 떨어져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운이 튼단 말이에요. 이때 돈을 벌어야 돼요. 이때 올라타 있지 않으면 이때 거의 수익의 대부분이 거의 50% 이상이 요때 벌려요. 요때. 하락 찍었다 올라갈 때. 이때 50% 이상이 이때 돈을 벌어요. 근데 이 폭탄 맞았을 때 못 버틴단 말이에요. 못 버틴단 말이에요. 보세요. 9년 동안 50%가 9년의 불모지란 말이에요. 50%가 날아가서 이걸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있으려면 진짜 없어도 앱솔루트 프리캐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9년을 참았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뒤에 죽순이 오르듯이 쭉쭉. 이때 이미 죽어버리고 나가 떨어졌잖아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언제 저도 올지 몰라요. 그래서 프리캐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들어간 돈도 앱솔루트 프리캐시여야 되고 여유 자금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가로 더 부어야 되죠. 추가로 더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강하게 드렸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얘도 꽤 갔죠? 예, 꽤 갔습니다. 회복하기까지. 얘도 50% 안에 코로나 때는 빨리 회복을 했어요. 미국 금융 시스템이 조금 선진화돼서 그런지 빨리 됐죠. 빨리.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예. 이때도 또 돈을 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죠. 지금 뭐 유튜브에 이렇게 막뭐 주가 올랐다 하시는 분들 중에 요때 이제 잘 들어가셔가지고 돈 번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때 ETF 들어갔어도 좋죠. 요때. 뭐 요때 엔비디아 들어가고 했던 그때 AI 주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계좌 인증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요때 들어가셨던 거죠. 이때에도 버티셨던 분은 솔직히 있을까 모르겠어요. 와, 86개월. 와, 9년, 10년이에요. 와, 이거 미친 것 같아요. 이거. 야, 이거는 ETF도 이건 힘들어요. 9년, 와, 씨. 근데 닷컴버블 같은 애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며느리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급조한 용어긴 한데, 앱솔루트 프리캐시로 하셔야 돼요. 앱솔루트 프리캐시. 완벽한, 절대적인 프리캐시로 하셔야 돼요. 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아, 1장인데도 얘기를 많이 했네요. 주요 종목 뭐냐? 이거 소개예요, 이건.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약간 미국 주식하는데 약간 상식적인 거. 이거는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책에도 나왔던 거죠. 3대 지수 뭐죠? 다우존스 30이요. 이 30이 기업 수입니다. S&P 500, 500개가 기업 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세개를 3대 지수라고 합니다. 다우존스, S&P, 나스닥. 요거 세 개 보시면 미국 주식의 크게 어떤 상황인지 초우량, 우량, 그, 그, 500개, 상위 500개, 얘는 초우량 30개, 이건 나스닥, 전체적인 거. 애플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다우존스 30에도 들어가고 S&P 500에도 모두 포함돼요. 근데 우리나라랑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코스피 코스닥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중복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예. 여기 나오죠? 초우량 30, 뉴욕
나스닥 거래소에 상위 500개를 추린 거예요. 지금 제가 들어가고 S&P 500 ETF가 이걸 따르는 거예요. 이거를 따르는 겁니다. 조이 VOO 스파이더 이게 여길 따르는 거예요. 이게 나스닥 종합지수. 나스닥 들어가는 거 있죠? QQQ. 예. 3,300개입니다. 이게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주식 그걸 볼 때 요걸 보시면 돼요. 제가 네이레브 오메가편 보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뜨면 이거 시그널이라고 했죠. 한 달에 4번 뜨면 뭐 불황의 시작. 근데 제가 보니까 25년 4월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관세 전쟁 할 때 그때 4번 떴어요. 4번 이상 떴어요. 왜? 보니까. 예. 그러면 불황 시작이냐? 불황 시작 아니었죠. 예. 불황 시작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가 계속 안 떠요. 4월에만 마이너스 3%, 나스닥 3% 이하 폭락한 게 4월에만 한 5번, 6번 뜨고 5월, 6월은 없었어요. 6월, 6월 없다가 10월에 마이너스 3%한 번 뜨고. 그 불황은 아니었던 거죠. 요번에 1월에도 그린란드인가 뭐 해가지고 한 번 또 마이너스 2%몇 프로 뜬 적이 있어요. 이건 약간 정치적 이슈가 컸던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4번 뜬다고 해서 반드시 불황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예. 약간 정치적 이슈가 좀 강했다, 그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 100도 있습니다. 예, 나스닥 100이 한 게, 러셀 지수라고 있어요. 요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시가총액, 약간 요거,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은 그런데 약간 비주류? 이 애들이 메인스트림이었다면 여기도 보는 거죠. 얘를 왜 봐야 되냐? 미국 경제가 정말 회복됐다라고 볼 때 얘까지 올라야 돼요. 예. 경기가 진짜 회복되었는지. 이게 후지산의 설원이 이 밑변까지 잘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경기가 회복됐다는 그 심리가 쭉 되면 얘네도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볼 줄 아셔야 되고 16시간 하죠? 진짜 해가 지지 않는 주식시장 프리마켓 있고 4시부터 9시 반 정규장이 요때죠. 이게 한국으로 치면 밤 11시 반이에요. 예, 밤 11시 반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분들 중에 라이브 하시는 분들 보면 밤 11시 반에 라이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땡땡땡 하면서 주식시장 연단 말이에요. 그럼 초장이 막 이제 들쭉날쭉해요. 막 오후 4시까지 하고. 오후 4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5시, 6시, 오전 6시 그때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오후 애프터마켓 있고. 썸머타임은 요때부터 이제 1시간씩 땡겨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11시 반이면 썸머타임 하면 10시 반부터 하는 거죠. 3월 2주차부터 11월 1주차까지. 요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됐고, 상한가가 없어요. 가격 왜곡이 없는 거죠. 인위적으로 거래소나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시간도 길고 상한가, 하한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를 만큼 오르고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난질을 하는 애들 중에 그 하락장 오기 전에 하락장이래. 그 마감 오기 전에 띄운단 말이에요. 상한가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4시 반인가 정확하게 보는데 국장은 언제 마감이 되는데 막 종료 시간 30분 전에 막 몰려요, 돈을. 상한가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그거 일반인들은 그거 보면 뭐죠? 어? 야, 뭐 있나? 그럼 내일 아침 되면 그거 막 산단 말이에요. 그거 사요. 왜? 종료 직전에 가격을 높게 만들어 놨잖아요. 원래 그 가격이 아닌데. 그리고 그거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네는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전차를 빠지고 나면 걔네 어떻게 돼요? 폭락이죠, 이제. 뭐 오를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장난질을 칠 수도 없어요. 워낙 사이즈가 커요. 워낙 사이즈가. 그래서 미국 장은 뭐야? 실적 발표가 제일 민감해요. 예. 그래서 종목이 얘가 얼마가 사고 이런 매매 데이터 외국인이 얼마 사고 기관이 얼마 사고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중요하죠. 외국인이 팔았다. 기관이 지금 팔고 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얘네는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실적이요. 그래서 오히려 심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실적으로 수렴한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아지 끌고서 산책하는 거랑 같다고. 강아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결국엔 같이 집에 들어온다. 결국 실적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주식 분할 잘한다고 그랬죠. 예, 스타벅스. 주식 분할을 왜 하냐면 옛날에 아모레가 그랬어요. 한 주에 거의 200만 원 넘을 때 있었거든요. 일반 투자자가 그걸 어떻게 사요? 한 주에 200만 원을. 주식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쪼개가지고 뭐 5만 원, 10만 원에 하면 일반 투자자도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네는 액면 금액이 없고 주식 분할만 하는 거. 이사회 결의도 필요 없고 굉장히 탄력적이고 빠르죠. 그래서 기업 가치 상승하고. 그러니까 점점 투자의 저변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갑자기 주가가 출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 얘네도 워낙 이 규모가 크잖아요. 이거를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요? 알고리즘으로 하는 거죠. 기계에 걸어두는 거예요. 과거에 샀으면 또 사, 팔았으면 더 팔아. 그러면 약간 추세 추정형이라 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2% 폭락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기계에 걸어둔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 그 미국 증시 라이브 하시는 분들 좀 보면 가끔 그렇게 오늘 왜 이렇게 폭락했죠? 누구누구님 오늘 왜 이렇게 폭락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답변해 주시길 아마 오늘 알고리즘 같아요. 오늘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긴 해요. 뭔가 이슈가 없는데 유독 낙폭이 크거나 상승폭이 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바로 요런 거죠, 요런 거. 왜 다 기계에 걸, 왜냐면 거기도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뭐 매니저들이 있고, 거기도 뭐, 트레이더들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약간 미리 걸어두고 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고 분기, 반기, 연말쯤 되면 요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미국 주식 어떻게 사야 돼? 그 요즘 너무 잘 돼 있죠. 진짜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저도. 계좌하고 해외 주식 신청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뭐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KB 쪽을 했어요. KB 쪽. KB 쪽 해가지고 환전 수수료가 없어요, 걔네가. 그래가지고 그쪽하고 글로벌 원마켓 신청을 해야 소수점 구매가 가능해요. 해외 직투자하는 거죠. 직투. 이게 여러 가지예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하는 게 있고 해외 그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게 있어요. 저는 약간 그쪽으로 갔어요. 해외 직접 투자하는 걸로. 근데 그 배당은 국내 타이거 쪽으로 갔는데 그거는 이제 그 SPY랑 VO는 아예 직접 투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환전해갖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중요해요. 소수점. 이게 정규장에 제가 하는 건 정규장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닌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KB는 정규장에서만 이게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요. 예.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살 수 있어요. 0.0001주를. 계속 그렇게 조금씩 티끌처럼 사는 것도 가능해요. 예. 티끌처럼 사는 것도. 그런 게 좋은 거죠. 증권거래세는 없는데 배당소득세는 있다. 미국 시청에 내는 거예요. 15% 원천세. 이 양도소득세 이거 5월 1일부터 5월 4일 이거 자진신고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5년 했으니까 25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6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 날 신고하셔야 돼요. 보통 웬만한 증권 사이트들이 그걸 대행을 해줘요. 돈을 일부 받고. 그리고 기본공제. 그래서 이거를 안 하시면 안 돼요. 무신고하면 20%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는 0.0%.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 이거 안 받아요. 전 이거 안 받습니다. 전 이거 안 해요. 예, 저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250만 원에 분해하는 것을 팔아요. 그리고 다시 사요. 그래서 250 공제를 받는 거죠. 왜냐면 공제를 안 받다가 나중에 이걸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면 굉장히 크게 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250만 원을 매년 받는 거예요. 네? 250만 원 곱하기 얼마더라? 20 몇 프로인가? 하면은 연에 55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10년이면 뭐예요? 550만 원이죠. 10년 했다고 치면. 물론 5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저는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그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250 받는 것보다 얘 계속 들고 가면서 복리효과 노리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번거롭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제 투자 원칙은 ETF는 팔지 않는다예요. 자,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해외 ETF를 아이 하나 키운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는 거예요. 아이 하나 여러분들 아이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매일 조금씩 분유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밥 먹이고 하죠. 처음에 이렇게 품에 안으면 요만한 애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 굵어지고 사춘기 오고
엄마, 아빠 싫어하고 뛰쳐나가고 이런 얘기 그런데 그렇게 되잖아요. 얘가 그렇게 클 줄 누가 알았어요? 맞아요. 해외 ETF 저는 그 마인드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밥을 줘요. 매일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얘가 큰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특목고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결혼한다고 나오고, 그 마인드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인드로. 저는 이 해외 ETF를 아이 하나 키운다는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 하나 키우는데 기본 공제 요거 저는 안 받을 거예요. 저는 안 받을 거예요. 해외 ETF는 제 아이예요. 제 아이입니다. 네. 저와 함께 성장하고 제 노년을 함께 같이 갈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벌써 마흔 중반에서 들었는데 10년이라면 55세인데 제가 회사를 얼마까지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얘한테 계속 밥을 줘야 되는데 그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드가 뭐 링컨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주식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전자 다트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되고 웨일즈 위즈닷컴이라는지 릴레이션 숏스톡 이런 거 이제 투자 대가들의 거래 종목 이거 보시면 소위 유명한 애들 그 투자를 어디 했는지 다 나와요 있는데 그거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미국은요 이걸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워렌 버핏 네가 어디에 들어갔고 어느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 얘네들은 이거를 워렌 버핏한테 저 어디 찍어주세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공개가 돼요, 얘네는. 네. 제발 유튜브 어디서 뭐 찍어주세요 하는 그 한심한 무리들. 그냥 이런 사이트만 들어가도 그냥 따라 하세요. 그냥 이거 따라 하세요. 따라 할 수도 없겠지만. 그냥 이거 따라 하시라고요. 뭘 자꾸 찍어달래. 어? 아, 찍어달라는 거 하면 그냥 S&P 스파이랑 VOO 들어가시고, 어? 그냥 주식 투자가 전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전혀 어렵지 않은 거. 제가 나중에 계좌 인증할까 생각 중인데 7개월 했는데 나중에 얘기했죠. 올해 한 950만 원 번 것 같아요. 1.5 굴려가지고. 네. 연한산으로 하면은 지금 7점 좀 넘는데 연한산으로 하면 11%죠. 네. 챗GPT 돌려보니까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나왔어요.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네. 상위 20%의 수익률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딱 드는 생각, 자만하면 안 되겠다. 네. 시장이 준 저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연봉 이외에 7개월 동안 9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짝 뛰지 않는 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900만 원을 어떻게 벌어요? 7개월 동안 투잡을 뛰지 않는데. 근데 얘는 벌어줬다고요, 저한테. 이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깔짝 7개월 했는데 900만 원을 벌어줬다니까요, 저한테. 스텔퍼 이딴 거 하지 마시고, 예? 90% 이상이 시장 평균 수익률도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연말 저도 다시 한번 하면서 느꼈어요. 아,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이 방식이, 이 투자 원칙이 아직까지는 틀리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이벤트 가장 뭐죠? 폭락. 이거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린다기보다 이걸 대비를 해야 돼요. 내가 과연 이 폭락장을 견딜 수 있을까? 저 닷컴 버블 같은 8년짜리 50% 마이너스 50% 8년짜리가 터졌다 했을 때 내가 내 멘탈이 과연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걸 알면서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알잖아요. 언젠가 이 검은 터널이 끝날 것이다. 이 폭락의 이 검은 터널이 끝날 것이다. 그 끝날 때 상승이 올 때 그때 내가 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이 투자판을 떠나면 안 된다. 내가 10년을 버텨야 된다. 이 마인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앱솔루트 프리 캐시로 들어가야 된다. 50%의 돈이 내가 사기쳐서 홀랑 잃었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돈으로 들어가야 된다. 앱솔루트 프리 캐시. 저는 이 길이 옳다고 보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폭락장을. 이 폭락이라는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내가 과연 아사리가 나고 애들 다 죽어나갈 때 난 버틸 수 있는가. 이 무지몽매한 이 황무지가 됐을 때 7년 8년이 됐을 때 내가 여기를 버티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돈을 끌어다 쓰지 않는 이 앱솔루트 프리캐시로 얘가 다시 움트기 시작했을 때 내가 과연 여기 올라탈 수 있을지 이거 올라타야 돼요. 이거 올라타야 돼요. 이거 올라타야 돼. 이거 못 올라타면
이거 잘 나는 거예요. 이거 올라타야 돼요. 예. 지금 그렇게 그려져요, 지금.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미국 주식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폭락이 이게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묵묵히 하루하루, 아이 키우듯이, 아이 키우듯이, 아이 키우듯이. 매일 밥 주고, 매일 밥 주고 키우고. 그 방법대로.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따로 공부할 시간도 없고, 금융공학을 공부할 것도 아니고, 지금 직장인으로서 너무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고, 난 종목 뭔지 모르겠어. 섹터도 모르겠어. 뭐가 좋은 AI도 잘 몰라. 그냥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안이 전 정리가 끝났어요. 또 뭐도 못한 무슨 뭐, 소스가 있고, 이딴 거 필요 없어요. 네,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냐. 연준 얘기하죠. 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기업의 실적이랑요, 연준의 정책 결정이에요. 의장의 발언이죠. 지금 요즘 이슈 있죠. 지금 뭐 트럼프랑 안 좋죠. 트럼프는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걔는 계속 안 된다고. 그러면 너 잘른다 막 이러고. 예. 근데 방향성을 좌지우지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테이퍼링 FOMC.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기사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거는 그거예요. 연준이 국채 매입을 해요. 국채를 이제 연준이 사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 돈이 풀리게 돼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돈의 가치를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라고 했죠. 금리가 떨어져요. 금리가 떨어져요. 그럼 소비가 늘고 숫자가 증가합니다. 예, 되게 좋아 보이죠? 경기 부양책을 줘. 근데 얘의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소비가 심리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테이퍼링이 들어가야 돼요.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걸 냅두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부동산 오르고, 주가 오르고, 자산 오르고, 물가 오르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물가가 오르는 게 더 치명적이에요. 왜냐면 금리는 자산가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산 가격에 키커하게 영향을 주니까. 물론 대출받은 사람들도 중요하죠. 대출받는. 근데 물가 상승은요,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위 기사에서 보면 금리 오르면 대출 압박 온다,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대출이 없어. 대출이 없으면 와닿지 않는 말. 근데 대출이 있건 없건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모두에게 적용해요. 인플레이션은. 근데 금리가 오르는 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도로 치면 인플레이션이 더 크리티컬한 영향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약간 좀 그렇게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 게.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렇고 염준도 그렇고 물가 오르는 거를 더 우선순위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더 컨트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를 살렸다 싶으면 테이퍼링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실제로 돈이 막 달러로 신속하게 투입을 하죠. 경기 소비 심리를 생각보다 빨리 개선을 해줬어요. 코로나가 생각보다 빨리 개선될 것 같네. 이게 자기 실현 효과라고 그러거든. 셀프 프리필링이라고 해요. 경기가 실제 회복된 것보다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라는 심리가 조성이 되면 더 빨리 회복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실현 효과라고 하거든요. 예. 경기가 회복이 될 것 같대라고 하는 심리와 그 기대가 형성이 되면 더 빨리 회복된다는 거죠. 소비를 더 하니까. 근데 경기가 침체가 됐어. 근데 이게 길어질 거라고 소비 심리가 되면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소비를 더 안 해서. 회복이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그래서 신속한 회복, V자 반등이 가능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 FOMC. 그러니까 연준이 회의를 해요. 공개시장 금융통화위에서 여기서 중요한 결정들을 여기서 합니다. 정책 결정을 여기서 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베이지북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린북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지난번 영상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19명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한다. 예. 그리고 금리 점도표라고 해서 이 위원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금리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래도 많이 모인 걸로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지지표, PMI 지표.
이런 것도 같이 하죠. 그 유튜브에 미국 증시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지표들 같이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거 중요하죠. 달러 인덱스. 통화 가치 안정된 6개국으로 달러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슈가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높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의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로 보면 딴데 달러 인덱스가 높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만 환율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계세요. 예. 그리고 미국 주식 최고는 뭐야? 미국 주가가 상승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 완전 좋죠.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려면 먼저 달러로 환전을 했죠. 근데 미국 주식도 오르고 달러도 올라. 이건 완전 좋죠. 일거양득인 거죠. 그건 언제? 미국이 경제 성장을 굉장히 잘할 때. 예, 그렇겠죠.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뭐예요?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이미 주식으로 이제 달러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뭐죠? 그 가치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쌍방 효과죠. 이게 완전 좋은 거죠. 완전. 미국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도 이제 보이죠.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투자자인데 빅스 지수 저번에도 얘기했죠. 공포 지수. 예. 이게 높을수록 이제 위기인 거예요. 금융위기 때가 거의 90에 육박했고 통상 20에서 30 사이래요. CNA 공포지수 있거든요. 얘는 거꾸로예요. 100이 되면 낙관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푸콜 레이쇼, 푸시랑 콜 하락이 예상되면 푸시 많다는 거예요. 네, 상승이 예상되면 콜이 많은 거고. 그래서 단기금리 그러니까 아래 공포라고 하는데 보통 단기금리가 장기금리가 높아요. 왜냐면은 시장이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경기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우려가 되면 이게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금리가 더 높아요. 왜냐면 시장이 계속 안 좋다고 하면 장기금리가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더 높다는 거죠. 예.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 있죠. 저희가 지금 뭐 그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퇴직연금이 이제 50세, 55세 이제 뒤에 몰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돈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높아지는. 5장 미국 배당주입니다. 미국 배당주. 스티브 잡스가 이제 1달러 연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얘가 배당 수익으로 600억을 받는 애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쇼맨십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뭐 미국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경영자가 뭐 임금 동결하면 그 밑으로 다 임금 동결하고 그런 회사들도 있고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에도 그런 리더가 있었어요. 예. 자발적으로 자기가 연봉을 동결하겠대요.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팀장이랑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서 동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약간 그런 조직 문화? 아니, 누가, 경영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임금 동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가, 이사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왔나 봐요, 그 부분이.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애 키우고 일반 직원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도 있는데. 그런 식의 결정을 한다니까요. 디즈니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배당이 600억씩 나오는 거예요. 디즈니가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데 이 픽사 팔아가지고 얻은 그 디즈니 주식이거든요. 600억씩 나오고 있고 배당 관련해서 수익률,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이런 거 봐주시면 좋고 미국이 배당을 잘 주긴 하지만 3.6%로 최고로 많이 주는 데는 아니다. 특징 이게 특징이에요. 미국은 장기간 꾸준히 배당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 시장 주주 친화적인 거, 주주 친화. 그리고 빈도가 높아요. 월 부고. 그러니까 뭐 배당으로 월급 받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타이거 다우존스 배당 그쪽 들어갔거든요. 미래에셋에 있는 거. 그거 지금 한 1,9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월 납입 한도가 1,7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세액공제 받는 게 1,700이니까 배당 컷이 난다. 고감에서 인신 난다 그러죠. 이게 배당 컷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실적이 저하되고 하면 배당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은 이렇게 좀 짰는데 이게
이런 것도 좀 배당 것도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당왕 50년 이상 했대요. 배당 귀족 25년, 10년, 매월. 그러니까 이런 배당 친화적인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우존스, 슈드라고 있잖아. SCHD. 배당 잘 주는 애들로 꾸려진 ETF예요. 그래서 그걸로 노년에 월급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S&P 500으로 좀 메인으로 갖고 가는데, 이제 나이가 찰수록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배당 많이 주는 쪽으로. 현금 흐름을 좋게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좀 밸런스를 보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주식이 답이다에 이어서 지금 요 책도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 두 권 읽으면서 비슷한 내용이 많죠. 똑같은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가 더 명쾌하고 클리어해졌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령 이제 주식을 한다 하면 뭔가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는 거 알아요.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는데 미국 주식부터 하세요. 미국 주식. 초장을 여러분들 주식의 초장을요. 하행성 이상한 데로 기본기부터 들어가세요. 주식이 저도 7개월밖에 안 된 줄인인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누구나 주식을 투자할 수 있고 바로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기본기는 알고 들어오세요. 기본기. 저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계속 찾아보잖아요. 예. 그래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를 망하고 주식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고 소위 그 유명한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격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담들. 그런 거 꼭 보시고 그리고 관련 책들을 찾아보세요.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투자가 클리어하고 명확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돼요.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쪼르라니 가서 종목 찍어주세요. 리딩방에 현혹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심지가 굳게 만드셔야 돼요. 이상한 소스 뭐 이상한 거에 하지 마시고 기본기를 닦으세요. 기본기를. 그 기본기를 닦기 좋은 게 바로 미국 주식이에요. 미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주식에서 하세요. 초심자일수록 미국 주식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기업 보는 눈, 뭐, 됐다. 그럼 국내장도 원하시면 보시고. 물론 미국 주식까지 저희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예전에 했던 내용이랑 비슷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잡설이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도 이제 계좌 인증을 하고 제 수익률을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주식 투자, 제가 나름대로 주식 투자 성공했다라고 이유는 저는 폭락장을 경험했냐? 전 이걸로 보고 싶어요. 저는 아직 폭락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주식 투자가 성공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유튜브에 막 돈 버신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좋아요. 좋아요. 막 1억, 20억 버신 분들, 물론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싶어요. 폭락장을 내가 참고 견디고 이 투자판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남았냐. 이걸 주식 투자 성공의 그 기준으로 삼고 싶어요. 왜? 저에게 최대 이슈는 지금 폭락장이에요. 그거 말고는 제 주식 투자를 흔들 요인은 없어요. 그거 말고는 제 주식 투자의 원칙과 이거를 흔들 요인은 없어요. 폭락장이 왔을 때 제가 견딜 수 있냐라고. 만약 누군가 그걸 견뎠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견뎠는지,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 폭락장이 올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 성공의 기준은 폭락장에 살아남았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아직 아니고요. 제가 만약 폭락장에서 살아남게 되면 저는 그때 계좌 인증하고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직 7개월밖에도 안 됐고 아직 폭락장을 경험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폭락장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폭락장의 그러면 그 정의가 뭐냐? 30% 이상 폭락. 전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근데 좀,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저는 이미 뭘 더 할 게 없어요. 이미 자동 매수 적립식으로 걸어놨고, 그냥 아이한테 밥 주듯이 그냥 제가 월급 타면 싹 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더 할 게 없어요. 그냥 개별 주식 팔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약간 지루해요. 지루하고, 매일 똑같아요. 매일 일어나서 밥 먹는 거 똑같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예, 뭘 더 공부해야 하나 싶은데, 계속 미국 주식은 좀 찾아볼게요. 예. 물론 더 큰 수익률을 하려면 개별 주식을 좀 들어가든지, 조금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7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 전 S&P 500 일단 최소 3년은 들고 가고 나서 다른 쪽은 모르겠어요. 주식이 망하는 S&P 500 들어가서도 망하는 그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 섹터 다변화하게 되면 망한대요. 예, 성급하게, 성급하게. 예. 그래서 저는 폭락장이 와야 돼. 폭락장이 오면 이 S&P 500도 아사리가 나기 때문에 그걸 견뎌야 돼요. 근데 폭락장도 오기 전에 제가 그 섹터를 여러 개로 스프레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맞는다는 거죠. 더 크게 맞는다는 거죠. 그냥 폭락장이 올 때까지 저는 S&P 500만 쭉 집중하다가 폭락장 맞아 보고 나서 회복하고 나서 그때쯤 이제 더 이렇게 좀 한 유망한 데가 있나 좀 볼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어요. 폭락장을 경험하기 전까진 어느 누구도 그 방심할 수 없어요. 방심해서도 안 되고, 예. 언제 올지도 몰라요. 예.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네요. 좀, 예. 당신도 할 수 있다. 솔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긴 시간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